자,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산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이제 발생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설명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란에 관계된 부분들이 우리 실제로 시공학인 경우에 대해서 양광학계로 들어오는 빛에 대해서 이제 산란 현상은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 현상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만 개념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서도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 산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굴절률의 공간적인 변화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 이제 미시적인 범위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 이 미시적 범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굴절률의 공간적인 변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굴절률의 공간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 광학 재료 내부의 밀도의 변화가 변화로 인해서 이제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우리 경면 반사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경면 반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 공기하고 자, 렌즈, 이제 광학적 매질이죠. 광학 자, 매질인 경우에 대해서 이 굴절이라고 하는 현상들을 살펴볼 때 예를 들어 렌즈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빛이 여기 공기의 굴절률이고 이제 렌즈의 굴절률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기 굴절률이 1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렌즈 굴절률이 예를 들면 뭐 1.5, 1.6, 1.7이 될 수 있겠죠. 자, 이것처럼 굴절률이 서로 다른 매질로 빛이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된다.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제 굴절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굴절을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굴절을 하게 되는데 물론 경면인 경우에 대해서 즉 거울과 같은 면 이렇게 이게 경계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경계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 굴절률이 1인 매질을 하고 그다음에 굴절률이 1.5인 매질을 접하고 있는 이 경계면을 만나게 되면 빛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빛의 속도의 정의에서부터 굴절률이 이 1이 아닌 즉 굴절률이 1이 큰 1보다 큰 이 매질 내부에서는 빛은 이제 분명히 속도가 늦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럼으로 인해서 굴절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는 경계면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그런 사실이 될 거고요. 그런데 굴절률의 공간적인 변화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이 미시적인 이 범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매질 내부에 예를 들어 수정체라고 합시다. 수정체가 이렇게 수정체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수정체낭을 구성을 하고 있는 굴절률과 그다음에 수정체 핵 주위에 존재하는 이 굴절률이 분명히 어떤 공간적인 굴절률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굴절률 분포를 가지고 있다. 물론 수정체 앞에 방수체인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 수정체의 굴절률도 각각 다르지만 수정체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굴절률의 분포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분은 같은 수정체이지만 굴절률이 수정체 외피와 수정체의 핵 부분에 그리고 광축과 즉 C축이라고 하죠. C축과 가까운 쪽은 좀 더 밀도가 더 높다. 즉 굴절률이 더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분명히 재료 수정체 내부 안에의 매질들은 경면이 아니고 경계면에 있는 이렇게 벽면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공간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굴절에 대한 성질들로부터 이제 굴절률이 서로 다르게 되면 분명히 빛은 다른 속도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환기를 해보면 분명히 수정체 내부에서도 분명히 굴절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경면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광선을 추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공간적인 분포 자체가 이게 이 어떤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즉 쉽게 말해서 울퉁불퉁한 그 경계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굴절율의 분포가 이렇게 딱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면, 즉 서페이스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시적인 그 부분으로 이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산란이라고 하는 것들도 굴절을 제가 확대 해석한 것하고 이렇게 앞서 설명을 했는데, 그 공간의 분포가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들어온 부분들은 분명히 굴절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들어온 부분들은 또 굴절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들어온 부분들은 또 이제 어떤 이 경계면 분포의 형태에 따라서 랜덤하게 어떤 그 일정한 공률의 분포가 아니라면 이렇게 각각 다른 형태로 빛이 이렇게 굴절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분명히 이제 랜덤하게 퍼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석한 게 바로 이제 산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산란이라고 하는 것은 회절이라든지 굴절이라든지 그리고 반사의 조합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다. 자, 이건 왜냐하면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굴절율의 공간적인 변화로 인해서 이시적인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산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절 또는 굴절, 반사 등의 형태들이 다 나타나는 이제 발생되는 이제 일련의 현상이다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변수들은 아까 우리가 수정체를 생각을 할 때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많은 변수들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선은 아까 레일리 산란과 미산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처럼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산란 입자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도 분명히 굴절되는 것, 회절되는 것과 관련된 게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굴절률의 불일치 정도, 그리고 이 굴절률 자체가 아까 이 수정체 같은 경우도 뭐 이 광축과 점점 멀어질 때 굴절률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이 수정체 내부에서도 광축 사이에서도 수정체 전극과 수정체 후극인 경우에 대해서부터 비진행을 하는데, 여기와 여기가 각각 굴절률이 각각 다른 분포를 가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입자 크기에 하고 비균질한 정도에 따라서 또 파장의 이 파장은 굴절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명히 굴절률은 파장의 함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장에 따라서 이 굴절률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산란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규칙성의 불균일. 자, 이 말은 분명히 아까 이 수정체와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임의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밀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랜덤하게 분포되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규칙성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규칙성들의 불균일 등으로 인해서 분명히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산란광의 형태는 이제 복잡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이제 그러면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계된 얘기를 이제 쭉 하고 있습니다. 이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이 산란과 관련된 이 후방산란과 전방산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후반부에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주로 사이코피지컬 측정법을 사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눈이 느끼는 대비감도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측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후에 전방산란, 그다음에 후방산란, 안광학계 전방산란과 후방산란에 의해서 이제 망막에 도달하는 빛의 이 형태들을 이제 공간적인
이 대비감도 분포를 평가하는 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상적인 부분들에서 이게 정리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건강한 눈이라 할지라도 눈의 내부의 빛을 분명히 아까 얘기했던 이 생리적으로 분명히 수정체는 이렇게 굴절율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은 항상 산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게다가 밝은 광원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명시성을 감소시킨다. 자, 이 명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물질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밤에 뒤에서 조명이 비치고 그 앞에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형태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밝은 빛이 있을 때 어두운 빛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선명하게 어떤 사람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지만 아주 밝은 빛이라면 뭐 회절이라든지 어떤 산란이라든지 굴절 등의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일그러져 보이는 그런 장면들을 영화라든지 이런 곳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형태를 감소시킨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배일성 눈부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백내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 굴절률의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노안으로 인해서 즉 수정체의 노화로 인해서 수정체 노화는 결국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그 자외선에 의한 이 매질의 굴절률 변화를 말하죠. 그래서 이 백내장과 같은 경우도 이 굴절률, 즉 이 수정체 내부의 굴절률이 변함으로 인해서 이게 수정체를 붙잡고 있었던 모양소대의 근육이 이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응을 실제로는 그 굴절률을 조절하는 것은 그 수정체가 얇아졌거나 두꺼워지거나에 따라서 우리가 이 결상을 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딱딱해짐으로써 같은 텐션을 가지고 있어도 모양소대에 같은 텐션을 가지고서도 이 수정체를 딱딱하기 때문에 변화를 잘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보는 데 있어서 노안이 발생을 하죠. 자, 이게 심하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딱딱한 거에 의해서 이 굴절 을 시켜서 이제 망막 안에 상을 맺히는 그런 문제보다는 더 이제 이 산란 등에 의해서 상을 선명하게 볼 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그, 그 수정체 내부의 굴절률의 그 밀도가 변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굴절률이 변화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백내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백내장은 분명히 이제 산란을 증가시켜서 그러니까 명시성을 더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도 설명했던 것처럼 이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체 단백질의 응집에 의해서 발생하며 수정체 불균질과 비등파성을 증가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그 많은 요소들 중에 바로 그 자외선 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자외선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이런 이제 방광학계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수정체의 이 굴절률을 많이 이렇게 변화시키는 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내장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산란의 로 인한 배일성 눈부심이라든지 아니면 마음막에 도달하는 빛의 양을 감소시키게끔 하는, 그리고 대비감도를 떨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이 영향을 미친다. 백내장은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